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변압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수변압기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권변압기, 누설변압기, 삼상변압기, 삼권선 변압기, 탭절한 변압기, 마지막으로 계기용 변성기가 있습니다. 6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2가지 단권변압기와 누설변압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권변압기입니다. 이 단권변압기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1차 측과 2차 측이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권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1차 측과 2차 측이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떠한 공통권선을 사용하는 그러한 변압기를 단권변압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권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승합용으로 또는 강압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권변압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계략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2차 측에 코일이 여기 전압을 제가 편의상 V2라고 적고요. 1차 측에는 여기와 이 중간에 어느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이 전압을 V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V1을 V2로 승합하는 단권변압기가 될 것이고 반대로 여기를 입력으로 하고 여기를 출력으로 하게 되면 강압용 단권변압기가 되겠죠. 그럼 얘를 회로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를 V1이 될 것이고요. 여기를 V2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교재에서는 V2를 뭐 고압용이라고 해서 뭐 VH 이렇게 쓰고요. V1을 저압용이라고 해서 VL 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뭐 기호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나름이니까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코일은 자, 얘는 1차 측과 2차 측을 공통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서 얘를 공통권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통권선과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직렬권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렬권선. 그럼 이 공통권선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E1이라고 보고 직렬권선에 걸리는 전압을 E2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선에는 권수가 있을 겁니다. E1은 N1이라고 보고 여기를 N2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권수비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권수비. 권수비 A는 N2분의 N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2. 여기가 2차 측, 1차 측이니까. 그럼 얘는 E2분의 E1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네요. 권수비를. 자, 그럼 여기에서 V2라고 하는 전압을 알아보기 전에 요 E2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E1의 권수비를 곱한 거죠. E1 곱하기 N1분의 N2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N1분의 N2는 요거의 역수니까 A분의 1의 E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E1의 전압과 V1의 전압이 같아요. 그럼 얘는 A분의 1의 V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제가 알고 싶은 V2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V2는 얘 더하기 얘가 됩니다. E1 플러스 E2. 근데 E1이라고 하는 전압은 V1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V1 플러스 E2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구했네요. A분의 1의 V1.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1 플러스 A분의 1의 V1으로 쓸 수 있다. 뭐가? V2라고 하는 고압측 전압은 1 플러스 A분의 1의 V1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편의상 I2라고 보고요.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키르이호프 법칙에 의해서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 합과 같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I2가 됩니다. 그렇죠? I1-I2. I1-I2.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1차 측의 전력과 2차 측의 전력은 어떨까요? 같겠죠? 변압기에서 손실이 없다면, 이상적이라면 1차 측의 전력과 2차 측의 전력은 같습니다. 얘는 V1, I1은 V2, I2로 쓸 수가 있습니다. V1, I1은 V2, I2. 1차 측의 전력과 2차 측의 전력은 같다.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 V1은 E1과 같죠, 그죠? I1 equal. 자, V2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E1 플러스 E2라고 쓸 수 있잖아요, V2는. V2는 E1 플러스 E2의 I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E1 I2 플러스 E2 I2 이렇게 되나요? 뭐가? E1 I1이. 그럼 얘를 이렇게 넘겨보면 여기를 E1으로 묶으면 I1-I2가 되고요. equal E2 I2가 됩니다. 그렇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그럼 잘 보니까 E2 I2와 얘가 같다는 얘기네요. 그럼 요 그림에서 보게 되면 E2 I2는 여기에서의 전력이고요. E1의 I1-I2는 여기에서의 전력이에요. 맞죠? 얘의 기전력과 얘의 기전력 또는 얘의 전력과 얘의 전력이 같다.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의 전력과 여기의 전력은 항상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1차 측의 전력과 2차 측의 전력이 또한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 용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가 용량이라고 하는 건 정의에 의해서 뭐냐면 이 1차 측과 2차 측을 전기적으로 분리했을 때 전격 용량을 우리는 자가 용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1차 측은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얘가 공통권선이 되고 이게 직렬권선이 됩니다. 얘를 분리시켰을 때의 출력을 우리는 자가 용량, 이 단권 변압기의 자가 용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E2이고 여기가 I2가 되겠네요. 그러면 변압기는 항상 전격은 2차 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E2, I2가 즉 E2, I2가 이 단권 변압기의 자가 용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가 용량은 E2, I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E2라고 하는 값은 V2-V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서 즉 얘 더하기 얘가 얘니까 얘는 여기에서 얘를 뺀 거죠. 그래서 V2-V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뭐가? E2가 I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가 용량을 보겠습니다. 자가 용량은 자가 용량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하 용량이죠. 부하의 용량. 부하 용량. 부하 용량은 어디에 용량일까요? 여기에 부하가 걸리겠죠. 부하가 여기에 2차 측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용량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2가 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2가 됩니다. 부하 용량은 V2, I2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하 용량분의 자가 용량에 대한 비를 보겠습니다. 부하 용량분의 자가 용량은 계산을 해보게 되면 V2, I2가 되고요. 얘는 V2-V1의 I2가 됩니다. 여기서 약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부하 용량분의 자가 용량은 V2분의 V2-V1 이렇게 됩니다. 교재에서는 우리가 고압측 또는 저압측이다라고 해서 VH분의 VH- VL 이렇게도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주시고 좀 전에 얘기했었던 V2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A분의 1의 V1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권 변압기에 대한 공식에 대한 내용이고 이 단권 변압기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단권 변압기의 특징에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누설 자속이 작습니다. 얘는. 누설 자속이 작다. 그럼 여러분들 누설 자속이 작다는 얘기는 누설 리액턴스가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변압기의 등가율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셨듯이 누설 자속이 작으면 누설 리액턴스가 작습니다. 그럼 누설 리액턴스가 작으면 뭐가 작아질까요? 당연히 임피던스가 작아지겠죠.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전압 강화도 작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도 작습니다. 얘는 전압 변동률이 작다. 두 번째, 얘가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했어요. 그죠? 임피던스가 작다. 근데 이 임피던스가 작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단락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죠. 단락전류가 크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 여기에서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I1이고요. 여기는 I2가 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제가 I1 - I2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I1의 전류가 대부분 I2로 흐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공통권선에 흐르는 전류가 작습니다. 그럼 전류가 작다는 얘기는 이 권선의 굵기가 작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즉 권선의 양이 줄어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공통권선에 전류가 작음으로 권선의 굵기를 어떻게 작게 할 수 있다. 그럼 작게 하면은 권선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재료비가 절감된다. 그리고 동선도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한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당연히 효율도 좋겠죠. 네 번째, 자 권수비 1에서 즉 N1과 N2의 권선의 양이 같을 때, 즉 E1과 E2의 전압이 같을 때 권수비 1에서 가장 경제적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라. 단권 변압기의 용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첫 번째로는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한 승합기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전선로 승합기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에 용량이 큰 경우 기동시 기동전류가 크게 됩니다. 이 기동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기동기 보상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전압을 감압하여 기동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유도전동기 강압용 기동 보상기로 사용이 된다. 세 번째는 형광등 승합 변압기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단권 변압기에 대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단상 단권 변압기에 대한 어떤 공식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용도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삼상 단권 변압기도 있겠죠. 이 삼상 단권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Y결선, V결선, 그 다음에 델타 결선, 그리고 변연장 델타 결선 총 4가지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공식만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유도 과정은
별도의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고 각 변압기의 모양과 결과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Y결선입니다. Y결선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다음에 부하 용량과 자가 용량의 비가 얼마이냐,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Y결선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공통권선은 이렇게 그려볼까요? 공통권선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통권선. 그 다음에 직렬권선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전압을 V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측은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전압을 V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부하 용량과 자가 용량의 비는 계산을 해보면 얘는 단상 단권과 동일합니다. 그 V2분의 V2 - V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유도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V결선입니다. V결선은 V자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공통권선은 여기와 여기에 있다라고 보겠고요. 1차 측은 여기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V1. 그럼 직렬권선은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2차 측 전압은 여기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차 측 전압 V2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하 용량분의 자가 용량을 보게 되면 부하 용량은 얼마일까요? 루트 3 V2 I2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3 V2 I2가 되고요. 자가 용량은 얘가 E2 I2인데 몇 개 있어요? E2 I2인데 2개 있어요. E2 I2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E2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V2 - V1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루트 3분의 2 V2에 V2 - V1으로 쓸 수 있는 I2 서로 약분되니까. 그래서 이 V결선의 부하 용량분의 자가 용량은 루트 3분의 2에 V2 - V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공식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델타 결선입니다. 세 번째, 델타 결선. 델타 결선은 어떠한 모양이냐?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공통권선은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렬권선은 여기에 이렇게 그려보자 이거죠. 그러면 딱 보셔도 2차 측은 어렵지 않게 요 점과 그 다음에 요 점을 연결하면 얘가 V2가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V2고 이것도 V2가 되겠죠. 그럼 1차 측은 요 점과 그 다음에 요 점과 그 다음에 요 점이 연결된 여기가 V1이 됩니다.
이게 델타 결선이 됩니다. 이 델타 결선에서의 부하 용량분의 자가 용량은 여러분들 유도하는 거 다 별도의 영상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3 V2 V1 루트 3 V2 V1 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다 V1은 저합측이고 V2는 고합측을 의미합니다. 루트 3 V2 V1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변 연장 델타 결선 변 연장 델타 결선 이것은 조금 더 그리기가 복잡한데 천천히 그려보면 이렇게 똑같이 델타 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공통권선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된 것이 V1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직렬 권선이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결된 여기와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전압이 비로소 V2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식을 또 적어보게 되면 회로도 복잡하지만 공식도 복잡합니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부하 용량분의 자가 용량은 공식으로 적게 되면 2분의 루트 3분의 V2가 되고요. 자, 가로 열고 마이너스 2분의 V1 됩니다. 플러스 루트 3분의 V1 제곱 플러스 12분의 V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공식 자체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공식 자체만 좀 암기를 해주셔라. 뭐 유도하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고 공식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Y결선, V결선, 델타 결선, 그 다음에 변연장 델타 결선이 있는데 회로도와 공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변압기의 두 번째는 누설변압기입니다. 이 누설변압기를 다른 말로 우리는 정전류 변압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누설변압기는 1차 측의 전압을 일정하게 공급을 하고 2차 측 같은 경우에는 부하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류를 공급하는 그러한 변압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변압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변압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에 1차 측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을 것이고 2차 측에는 이와 같이 코일이 감겨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누설변압기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철심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자속이 여기에서 나와서 돌아서 이렇게 자속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누설 변압기는 이 자속 중에 얘는 이렇게 일부러 2차 측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자속이 흐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자속이 여기를 이렇게 일부러 누설 자속을 어떻게 해요? 증가하도록 만든 구조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얘를 회로로 그려보면 여러분들 변압기 등가 회로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기존에 공부하셨던 대로 먼저 여자 회로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저항과 그 다음에 누설 리액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누설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 누설 리액턴스를 아주 크게 증가시킨 그러한 변압기입니다. 그럼 얘를 누설 변압기 같은 경우에 누설 리액턴스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1으로 일정하게 한다라고 했고요. 여기가 부하에 걸리는 전압 V2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I2다라고 보고 여기 전압 강화가 2가 생기겠죠, 그죠?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그럼 먼저 부하를 증가하면 I2라고 하는 부하 전류를 한번 증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가하게 되면 전압 강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전압 강화가 증가합니다. 누설 변압기는 이 누설 리액턴스를 크게 한 변압기로서 2를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뭐가 떨어지겠어요? 단자 전압 V2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V2가 감소하게 되면 I2도 감소하겠죠? 단자 전압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흐르는 전류는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 강화 2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압 강화 2가 감소하게 돼요. 여기서. 그럼 2가 감소하면 뭐가? V2가 다시 증가하겠네요. V2가 증가하면 뭐가? I2가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계속 얘가 반복하게 되면 어떤 일정한 전류에 어떻게 되겠어요? 수렴이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하가 증가시키면 결국에는 일정한 전류로 수렴하여서 정전류를 공급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자, 여기는 부하 전류이고요. I2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I2. 여기는 부하의 단자 전압 V2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부하 전류를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전류를 수렴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더라. 일정한 전류를 공급하더라. 이거 뭐라고 하죠? 얘를 수하 특성 이렇게 얘기를 하며. 그럼 이 누설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정전류라고 했을 때는 전기 용접이나 네온 등의 전원에 사용이 됩니다. 얘가 용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누설 변압기의 특징은 먼저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 그렇죠? 누설 리액턴스가 커요. 두 번째, 누설 리액턴스가 크니까 전압 강화도 크겠죠. 전압 강화가 크다. 이 전압 강화가 크다는 얘기는 전압 변동률이 크다는 얘기죠. 율이 크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기에서 보면 X가 크네요. 그렇죠? R과 X 중 X가 커요. 유도성 리액턴스가 크다는 얘기는 뭐죠? 역률이 나쁘다. 역률이 나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누설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특징과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이것에 대한
내용이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용도와 특징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